저는 10억 채널을 올해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게 없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경쟁해야 되는 대상은 다른 개인 브랜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거대한 플랫폼들입니다. 아마 올해 여기에서 잘하시는 분들과 살아남지 못하시는 분으로 확실하게 나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살아남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직장으로 가던가 다른 업종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살아남는 분들은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들을 잘 적용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그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에 왜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한 해가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지금 완전 뜨고 있고 작년에 급성장한 어플이라는 거는 다들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네이버나 쿠팡에서 늘 사던 것들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중국 플랫폼입니다. 테무도 알리랑 비슷한데 알리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는데 알리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2등 플랫폼입니다. 인스타나 틱톡 하시는 분들은 다들 몇 번씩 이 테무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해서 실제로 어플까지 다운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큐텐도 있는데 다른 알리나 테무가 중국 직구라면 이 큐텐은 다른 아시아 나라나 유럽에서도 직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라쿠텐 때문에 큐텐도 일본 건가 생각했는데 큐텐이 한국 사람이 만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마켓 창업하신 분이 싱가포르에 2008년에 설립한 회사가 큐텐입니다. 근데 이게 큐텐이 국내 진출을 점차 늘리려고 하는 게 작년에 인터파크 지분 100%와 위메프 지분 85%를 큐텐이 취득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커지는 직구 시장을 토대로 한국에서 온라인 커머스의 네이버 쿠팡 이 두 개의 강자로 있는 시장에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신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2024년 올해 화두는 제 생각에는 중국이나 해외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대신 떼와서 팔던 사업자들이 가져가던 이득을 이제는 이 플랫폼들이 대신 가져가고 그걸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사업의 어떤 테마를 잃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플들은 올해 더 심하게 소비자들에게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외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그냥 네이버나 쿠팡에 샀을 뿐인 건데 판매 채널만 그런 채널로 바뀌는 거고 내가 사는 물건들은 똑같고 근데 오히려 가격은 더 싸고 종류가 더 많다.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변화인 거죠. 하지만 그 중간에서 그런 물건들을 대신 소싱해서 마진을 먹던 판매자들은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제는 국내에서 국내산으로 자신이 직접 기획을 해서 브랜딩을 하는 판매자들 그리고 직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카테고리나 특정 연령층의 제품들 말고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테무나 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리를 쓴 지가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배송이나 CS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배송이나 반품 교환, CS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내년, 내후년에는 더 좋아질 거고요. 결국은 우리의 쇼핑 습관을 바꾸는 그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투자를 하는데 우리 개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아예 없다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떡볶이로 유명한 거리에서 그 가판대 떡볶이를 팔고 있는데 갑자기 이 거리가 유명해지니까 소비자들이 많아지니까 떡볶이 가판대들이 있는 옆에 큰 부지로 어떤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위생시설, 주차시설, 화장실 뭐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갖춘 떡볶이 대형 타운을 만드는데 심지어 그 타운 안에 떡볶이가 더 저렴하고 또 맛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런 해외 직구 플랫폼들은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물가가 높고 또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팍팍해질수록 이런 플랫폼은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물가가 오르고 월세, 공과금, 핸드폰 요금, 교통비, 식비 등 이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들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우리 임금은 늦게 오르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비에 쓸 수 있는 그 가용 현금이 훨씬 더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뭐 외식 같은 소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생필품이나 그런 것들은 소비를 줄이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게다가 우리가 소비를 안 하고 밖에 안 나가고 사람을 안 만나면 뭘 합니까? 우리가 집에서 자진 않죠. 보통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 들고서 계속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뭔가를 본단 말이에요. SNS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틱톡을 보거나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곳들에서도 계속 여러분의 소비를 푸시를 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작은 도구인데 이게 얼마 안 해. 막 5,000원, 7,000원이야. 그런 광고들에 뽐뿌가 오면은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 가처분 소득이 줄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도 내 생활의 편리함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물건이 있다. 근데 그 물건이 내 급여를 못 살 정도로 엄청 비싸거나 명품은 아니야. 하지만 이거 샀을 때 내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 그런 광고들을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는 그 시간 대신 집에서 SNS를 보면서 계속 그 광고들을 보게 되는데 그 시간에 계속 알리나 테무 같은 데서 그런 제품들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또 그런 회사들이 마케팅도 엄청 잘해요. 왜냐면 돈을 많이 쓰니까.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배송도 빨리 오고 결제도 간편하고 CS 반품 교환까지 모든 게 다 간편하다고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사볼까? 왜냐면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점차 보편화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한 번이 어렵지 여러분이 알리나 테무 같은 앱을 한번 깔고 나서 한 번 구매를 해보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내가 뭔가 살 게 있을 때 네이버나 쿠팡을 키는 게 아니라 알리를 키게 됩니다. 저는 벌써 그런 경지까지 왔어요. 고양이 용품들을 대체로 알리에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도매국 소싱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이 도매국 상품들 중에 식품 같은 카테고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국에서 소싱한 상품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거울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3, 4천 원에 살 수 있다고 하면 도매국에서는 1, 2천 원에 살 수 있는데 이 도매국에서 1, 2천 원에 사는 것도 사실은 그 도매 판매자들이 중국에서 5, 600원에 떼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5, 6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도매국 마진 한번 주고 쿠팡 마진 한번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이 거울을 3, 4천 원에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바로 알리나 테무에서 사게 되니까 5, 600원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매국 가격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매국에서 저렴하게 소싱해가지고 쿠팡 같은 데서 팔던 판매자들은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제가 몇 개 솔루션을 갖고 왔는데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직구 플랫폼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세대들을 피해서 가는 겁니다. 직구 플랫폼을 가장 잘 쓰는 세대들이 1020이라고 해요. 왜냐면 1010이 지금 가장 소비 능력이 낮은 세대고 아무래도 가격에 제일 민감하고 또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우리나라에 없는 거에 관심이 많은 세대니까 직구 플랫폼을 보면은 신세계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얼마의 매출을 더 내고자, 얼마의 마진을 내고자 경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상대로 물건을 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이 세대를 배제하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5060 이상의 연령대를 타겟을 하면 그나마 난이도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5060 이상의 연령대는 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한번 뭐 자녀분들이 알려줘가지고 깨우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또 소비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하던 방법대로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통계는 없긴 한데 이 5060 이상의 세대들은 쿠팡을 네이버보다 훨씬 더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쿠팡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쉽잖아요. 프로세스가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구라는 거는 통관보호도 넣어야 되고 또 약간 뭐 여러 가지 앱 쓰는 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5060이 이쪽 어플로 넘어가는 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의 3040이 5060이 되면은 그 습관이 그대로 올라가서 그때는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5060 이상의 이런 직구 플랫폼을 잘 안 쓰는 세대들이 살만한 아이템들을 타겟에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직구가 어려운 아이템 카테고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건기식, 유아동용품, 화장품 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카테고리에서 대기업이 완전 침투해 있는 그런 큰 카테고리 말고 굉장히 틈새 시장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가는 시장이 있어요. 그런 시장을 타겟을 해서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건기식에서는 이 유아동용 영양제가 좀 그런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요즘에 신생아를 낳으면 분유에다가 바로 유산균이랑 비타민 D를 타준다고 하는데 거의 모든 엄마들이 다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걸 광고를 해요. 근데 신생아 유산균, 신생아 비타민 D로 들어갔을 때 쿠팡에서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쪽 시장이 작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큰 기업들은 하나의 아이템을 론칭하고 그 카테고리로 진출하는 데에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리소스를 쓰기 때문에 그 시장이 그만큼 우리가 큰 덩치로 들어가서 움직여서 성과를 내지 못할 만한 큰 시장이 아니면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연매출이 1,000억이 넘어가는 회사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진출하는데 100억 이상의 기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아예 진출 안 한다. 이런 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50억 정도의 규모라면 아예 안 들어갈 거고요. 물론 앞으로 큰 시장이라고 하면은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지금 다른 시장들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데 굳이 50억, 10억짜리 시장을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를 공략을 해서 브랜딩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가신 카테고리가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브랜드나 회사를 매각하기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마케팅의 이제 기본기를 익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케팅의 스킬이나 편법, 일시적으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보다는 브랜딩과 연계할 수 있는 마케팅 기본기를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편법이나 특히 여러분들 뭐 강의에서 한두 달 만에 바로 습득할 수 있는 어떤 스킬들, 지금만 통하는 방법들은 이제는 그런 방법들로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경쟁자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런 큰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들으신 그런 강의 습득하신 분들 중에 막 상위 진짜 1, 2%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빨리 습득하고 빨리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본인이 성과를 내고 금방 또 강의를 론칭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론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호소하는 어려움이 내가 만든 강의 내용을 카피해서 수강생들이 강의를 계속 만든다 이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습득이 쉬운 강의는 누구나 한 달 만에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은 카피도 쉽고 배포도 쉽습니다. 퍼지는 것도 빠르게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막을 수가 없는데 이런 걸로는 이제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경쟁자가 많기도 하고 이런 거는 대부분 습득을 해서 넥스트 단계로 이미 넘어가신 분들이 지금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킬이 있으신 분들. 근데 여러분이 그런 데서 그런 걸 들어가지고서 한두 달 만에 매출을 올리는 거에 급급해서 그거를 배웠다고 친다 한들 그게 막 6개월, 1년 지속 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 기본기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뭐 행동, 심리에 대한 이해, 글쓰기도 잘하셔야 되고 시각적 감각도 있으셔야 되고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감각을 키우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강의를 듣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1년, 2년을 두고 꾸준히 스터디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 책을 보는 것보다는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요. 오늘 광고비와 내일 광고비가 다르듯이 이 시장의 경쟁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시장이 매일매일 바뀌는 곳이다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은 2년 전에 나온 책이면 사실 그 책의 기획은 더 이전에 됐을 확률이 높고 그것은 지금 쓰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정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 기획 오늘 하면은 다음 주에 바로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에 쫓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매일매일 영상 한두 개씩을 보시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마케팅 책을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책을 통해서 바이블을 공부하고 이러실 필요가 없이 다양한 영상을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큰 줄기에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익힌 감을 여러분의 상품에 직접 마케팅을 해보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브랜딩을 시작하시라는 건데요. 위탁 판매, 도매국 소싱 판매, 중국에서 단순히 물건 떼와서 파는 것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 올해 안에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2, 3년 전에 이미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작년에 이미 브랜딩으로 넘어와 계시고 지금 이거를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아무래도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정보가 더 많은데 그 정보를 내가 다 습득해야 되고 경쟁자가 더 많고 그 경쟁자를 내가 다 이겨야 되고 또 더 적은 매출, 더 적은 이익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쪼개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온라인 안 하면 되지, 온라인 이렇게 박타지는데 오프라인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 대부분의 판매가 온라인으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안 넘어가는 게 요식업이잖아요. 근데 그 요식업도 여러분이 직접 그 가게에 가서 먹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 모바일로 주문을 처리합니다. 배달해서 먹잖아요. 결국 온라인 판매에서 쿠팡, 그러면 오프라인 뭐 요식업에서는 배민, 쿠팡이츠 같은 어플이 대부분 수수료와 광고비를 이미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마진폭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쉬운 것들은 대부분 2023년 이전에 거의 다 소화가 됐고 지금은 진정성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정면으로 브랜드로 부딪히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올해는 아마 금리도 좀 낮춰지고 여러 가지로 다시 경기가 풀리면 이게 쉬워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어떤 해보다도 온라인 커머스에서 경쟁이 잔인하게 펼쳐질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많이 공부하시고 더 치열한 태도로 사업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10억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신 여러분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